자,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 자, 마이크 잡으니까 또 감회가 깊네요. 그죠? 자, 2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7-1이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자, 이 내용은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생산비용의 변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건설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일단 원가가 올라가게 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공급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자, 먼저 생산비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건설업자는 남는 게 없으니까 공급량을 줄일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런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수준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수준이 향상이 되게 되면 원가가 절감이 되거든요. 하니까 당연히 공급량을 늘릴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기업의 목표 변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업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건설회사가 왜 차렸어요? 돈 벌려고 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다? 많이 건물을 뭐 해야 돼? 져야 되잖아. 맞아요? 그럼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건물을 많이 공급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기업체 수가 증가됐다거나 목표가 상향 조정을 했다거나 이런 것은 공급량이 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목표를 상향할 때는 공급량이 뭐 한다? 늘어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금리 수준의 변화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자, 우리가 이자율에 대해서도 민감한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이자 부담이 크니까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공급을 한다 안 한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공급을 줄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전망에서 우리가 호경기가 있는데 호경기는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좋을 때 우리가 분양이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경기일 때는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한다? 공급량을 줄일 것이다. 그 다음에 융자금이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금융론에서 배웠던 LTV하고 DTI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출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할까? 줄이겠지. 맞아요? 그럼 반대로 규제를 완화했다라고 하게 되면 공급량을 늘릴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7번에 별표 하나만 좀 쳐줘야 될 것이 의외로 이것을 혼동을 해서 많이 틀리시는데 거기에 밑줄 좀 그어보겠습니다. 매도자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가격 인상이 예상되면 에다가 밑줄 걷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지금 집을 팔려고 딱 중개업소에 갔더니 사장님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파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게 되면 공급자잖아. 난 지금 팔아야 되니까 공급자들은 어떻게 할까? 집을 내놨던 것을 다시 회수하겠죠. 그 다음에 최고의 끝까지 오를 때 그때 던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면 공급량은 준다, 는다,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반대로요. 매도자가 가격 하락이 예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빨리 팔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급량은 뭐 한다?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법상에다 밑줄 좀 그어주시고 공법이라는 얘기는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지마 하게 되면 건설업자는 당연히 공급량을 줄이겠죠. 맞죠? 만약에 공법을 완화했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어려운 게 없었죠. 그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보게 되면 공급의 특성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특성을 우리가 잠깐 여기서 정리 좀 할게요. 고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토지에 대해서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물리적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우리가 용도적 공급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자, 우리가 용도적 공급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제적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잖아요. 무슨 성? 부중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이미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중성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탄력성으로 나타나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작. 완전 비탄력.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나면 바짝 서 있는 것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용도적 공급에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단기적인 거와 하나는 뭐가 있다? 장기적인 면으로 볼 수가 있더라. 그럼 우리가 단기에서는 탄력성으로 비교를 했을 때 비탄력이다라고 했었고 장기일 때는 뭐라고 그랬다? 탄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비탄력이 나오느냐 하면 바로 공급 시차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소지다, 원지다를 부지로 바꾸려면 땅이 굳건하게 다지는데 소요 시간이 10년 이상이 걸린다라고 했잖아요. 하니까 당연히 공급 시차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부족하잖아, 공급이. 그러니까 가격이 왜곡되더라. 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 점 알아두시고. 자, 장기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공급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격이 어떻게 된다?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리적 대체가 가능하다. OX. 물리적이다 이런 얘기는 대체가 안 돼. 즉 예를 들어서 천안의 땅과 강남의 땅은 바꿀 수가 없잖아. 천안의 땅을 띄어가지고 강남에 붙일 수가 없지요. 대체란 얘기는 바꾼다, 대신해서 이런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는 물리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전부 다 부정형이야. 안 돼. 알겠어요? 그럼 제가 또 질문. 용도적 공급이 대체가 가능하다. OX. O. 맞죠? 자, 예를 들어서 천안에 있는 농지를 택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서울에 있는 농지에서 택지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맞죠? 하지만 우리가 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지만 물리적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게 되면 8번에 그래프에 보시게 되면 단기와 장기의 그래프가 비탄력과 탄력적으로 그래프가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그 내용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단기 공급 곡선과 장기 공급 곡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것이니까 머릿속에 이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요번에는 저랑 같이 균형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좀 아무래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 경제론을 다 오늘 거미지까지 다 나갈 거예요. 알겠죠?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밑줄 긋는 건 못할 수 있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제가 상황을 보니까 8주 안에 감정평가까지를 다 끝내야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오늘 경제론 다 끝날 거예요. 다음에는 시장론하고 입지론까지 다 끝낼 겁니다. 이래야지만 제가 진도를 나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지금 5, 6월 달은 서브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서 나가는 부분이 이 5, 6월 달의 컨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엔 균형입니다. 자, 우리가 이 균형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이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균형의 이동이라고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매회 나와요. 지금 경제론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7문제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균형이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 선생님이 머릿속에 분명히 문제상에서 균형이다라고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틀린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균형이다라고 분명히 나오게 되면 알겠습니까? 균형의 법칙을 하셔야 돼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균형의 법칙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머릿속에 끄집어내겠습니다. 자, 균형의 법칙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수요소부터 한번 보자고요. 자, 수요량이 많아. 이런 얘기는 뭐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상승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사려는 사람이 적어. 그러면 가격도 떨어지는 거 맞지요? 이게 균형의 법칙이에요. 수요 법칙하고 달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법칙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공급, 아니다, 왜 이래? 공급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양이 나와야지만 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아. 그러면 양이 많다는 얘기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질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반대로 양이 적어. 그러면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하는 거 맞지요?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칙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종축을 프라이스, 그래서 가격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횡축은 퀀티티에서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곡선을 보면 여기는 공급의 곡선이고, 맞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수요는 반비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자, 수요 곡선은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맞죠? 그럼 거의 얘네들은 거의 수준이 단위 탄력적인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여기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 한다? 시작. 균형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균형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점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어에 대한 것을 머릿속에 좀 담아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균형이 딱 맞아진 상태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떤 형태가 벌어지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S라고 써놓은 것은 공급의 곡선 맞지요? 그럼 공급을 제가 집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집이 한 채밖에 없는 것이고, 자, 이쪽에 반비례 형태 우하향의 수요 곡선 맞죠? 자, 여기를 우리는 사려는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사람은 10사람인데 집은 한 채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누가 많은 거예요? 수요가 많은 거야? 공급이 많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초과 뭐라고 한다? 수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아까 우리 배웠잖아.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알았다. 시작. 균형점까지 올라가야지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균형의 법칙이 나온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반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은 수요죠. 자, 이번에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요. 자, 이것은 공급 곡선 맞죠? 자, 여기에 집은 10채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공급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시작.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양이 많아.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균형의 법칙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양이 많아.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된다? 떨어져.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균형점까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과 공급일 때는 양이 많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고, 초과 수요일 때 사려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가격이 뭐 한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상당히 좋아, 피가 묻고 막 이래, 그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미분양 상태가 벌어지게 되면 가격이 뭐 한다? 떨어지는 거 맞죠? 이게 바로 균형의 법칙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알아두실 것이 이 균형의 법칙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근간이 돼서 균형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이것을 시험 문제로 꼭 나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냐? 자, 두 번째 제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균형의 이동이다라고 써놓은 거 보이십니까? 그다음 균형에다 동글뱅이 좀 쳐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균형의 이동이라는 얘기는 수요 법칙과 공급의 법칙을 쓰면 돼, 안 돼? 안 돼. 분명히 균형의 이동이라고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써야 되는 법칙은 뭐야? 시작. 균형의 법칙이야.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이것을 처음에 경제론을 공부할 때 얘를 수요 법칙으로 해야 되는지 공급의 법칙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서 막 들이대니 될 리가 있나? 안 되지. 맞죠? 그래서 처음에 경제론을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멘붕이 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균형의 이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칙을 이용하라고요? 그렇지, 균형의 법칙이야.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이용하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한번 가지고 들어갈게요. 먼저 우리가 보면 수요가 증가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수요가 뭐 했다? 감소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뭘 물어보느냐 하면 첫 번째가 균형의 가격을 물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균형의 양을 물어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균형이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냥 가격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균형. 그 다음에 여기도 균형.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하, 그러니까 당연히 균형의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잠깐만 봐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잖아. 엉뚱한 거 하면 안 돼. 이거 하자니 지금 아직도 이러면 안 돼. 지금 내가 균형의 법칙 얘기하잖아. 말은 균형의 법칙 하면서 엉뚱한 생각하면 나 미워할 거야. 알겠죠? 지금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그랬어? 균형의 법칙이야. 알겠죠? 자,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맞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요가 M이거든요. 그럼 밑에 뭐라고 그랬어? 증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양은 M이 따라가. 그래서 양은 뭐가 된다? 시작. 증가된다라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봐. 요번에는 사려는 사람이 적어. 이런 얘기잖아. 관심이 없다는 얘기니까 가격은 떨어져. 맞아요, 이거? 하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양은 M이 따라간다 했지? 그럼 뭐야? 감소가 되겠지. 이해 갔어요, 이거? 지금 제가 무슨 법칙 얘기하고 있다고요? 균형의 법칙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이 뭐 한다고 그랬어? 감소된다 했지? 그러면 여기도 봐. 공급량이 많아.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가격이, 양이 많아. 이런 얘기잖아. 가격이 떨어져. 맞아요?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 양은 M이 따라간다 했지? 그러니까 뭐가 돼? 시작. 증가. 맞죠, 이거? 그 다음에 여기도 보자고요. 공급이 뭐 했어? 감소해. 양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자, M이 따라가니까 뭐라고 해야 돼? 감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이게 전부 다 균형의 법칙인지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을 헷갈려 하기 때문에 틀리는 내용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거 전부 다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 이거?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뭘 물어봤어? 균형 가격과 균형 양을 물어봤잖아. 이제 개념 잡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요번 달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한 장 더 넘겨서 30페이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번 보이십니까 지금? 자,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1번과 2번 한번 같이 볼까요? 2번은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감소하고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봐야 이제 펜 놓으시고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돼. 전부 다 이건 무슨 법칙으로 하라 그랬어요? 균형의 법칙이야.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수요가 증가했다 했지?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아요?
근데 공급량이 많아. 어떻게 되지?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내려갔잖아. 가격을 알 수가 없지. 없어. 불변이고 알 수 없고 이거를 어느 이제 학원에서 질문도 하고 그러는데 불변이라는 얘기는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불변이고 없다는 얘기는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장난치지 않아. 불변이다 없고 하고 알겠죠? 중요한 것은 아느냐 모르냐 이거를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 모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양은 알 수가 있더라. 왜? m이 따라간다 했잖아. 얘도 증가고 얘도 증가잖아. 그러니까 양은 뭐가 될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볼까?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 자, 수요가 감소했잖아. 사려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떨어져. 맞지? 그 다음에 공급이 뭐 했어? 줄어들었잖아. 양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반대잖아. 그럴 때는 알 수가 없어. 불변이거나 없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양은 구할 수가 있지. 어떻게? 화살표가 다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시작. 감소가 된다. 이런 얘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거든. 근데 이 논리를 모르니까 자꾸 틀리고 나오는 거야. 이게 시험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 문제가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가 뭐 했어? 증가하고 이런 얘기 나왔잖아. 그 다음에 또 뭐 했지? 공급이 뭐 했어? 감소했지. 맞아? 그 다음 네 번째 볼까? 자, 네 번째는 뭐라 했어? 수요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어쩌다고 그랬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우리 한번 3번 한번 해볼까? 자, 3번.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잖아. 맞지? 그 다음에 공급이 뭐 했어? 떨어졌어. 양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 똑같네? 맞아? 그럼 알 수가 있어 없어? 있지.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쩔까? m이 따라간다 했잖아. 근데 한 놈은 올라가고 한 놈은 감소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 알 수가 없어. 이해 갔어요? 어려운 거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봐. 4번. 자, 사려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사려는 사람이 적어. 가격이 내려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 양이 많으니까 같은 방향이네? 그러면 균형 가격은 어쩐다는 거야? 하락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하지만 양은 어떻게 될까? 한 놈은 떨어지고 한 놈은 올라갔잖아. 알 수가? 그치.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제일 쉬운 거야. 균형의 법칙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또 하나 볼게요.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게 되면 수요 곡선하고 이동의 크기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는 10%를 주고 하나는 20%를 줬잖아. 항상 큰 놈이 윈이야. 알겠어요? 큰 놈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1번에 보니까 누가 커? 수요가 커? 공급이 커? 공급이 20%가 더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공급이 윈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맞아요? 그럼 공급 감소잖아. 그럼 여기 고개 들어봐요. 자, 공급 감소지 이거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돼. 양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지. 그 다음에 양은 누구 따라간다 했지? 어미 따라가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렇지. 감소. 끝.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봐요. 자, 두 번째는 누가 커? 요번에는 수요가 크지? 수요가 뭐 한다고 그랬어? 증가했어? 감소했어? 증가했잖아. 그럼 배운 대로 가.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맞지? 그 다음에 양은 누구한테 가? 어미 따라가잖아. 뭐라고 해야 돼? 증가. 어려워? 아니거든. 쉽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옆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요번에는 수요 공급이 모두 이동을 해. 근데 변화의 크기를 주지 않았대.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한번 보자고. 자, 같이 볼게요. 1번. 뭐라고 나왔는가 한번 볼까요? 자, 수요가 증가하고 이런 얘기 나왔지.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한데, 자,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어쩐다고 나와 있어. 거기 보니까 증가한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우리 한번 그려봐. 여기 봐요. 자, 여기 봐요. 자,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 배웠잖아. 그 다음에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져. 이렇게 돼 있으면 알 수가 없지. 하지만 양은 구할 수 있겠다. 왜? 둘 다 뭐 했어? 증가됐잖아. 그러니까 양은 뭐 한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보자고. 자, 두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수요가 뭐하고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봐. 수요가 사려는 사람이 적어. 이런 얘기잖아.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지잖아. 그 다음에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건 알 수가 없어. 맞지? 없어. 하지만 양은 구할 수 있겠다. 왜? 둘 다 뭐 하니까? 감소하니까. 어려워? 쉽잖아. 균형의 법칙만 알면 어려운 게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봐. 세 번째도 한번 볼까? 자, 요번에는 수요가 뭐 했어? 증가했어. 맞지? 그 다음에 공급이 뭐 했어? 감소했잖아. 그럼 우리 한번 이것도 나타나 한번 해볼까? 자, 수요가 사려는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가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양이 적어. 양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 맞네. 그러면 가격이 뭐 한다? 상승한다라고 될 것이고. 그죠? 근데 얘는 양을 보니까 둘 다 반대지? 그럼 양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자고.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 거기 보니까 수요가 뭐하고 감소하고 공급이 뭐 했어? 증가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배운 대로 해. 사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떨어져. 그지? 그 다음에 공급량이 많아. 가격이 떨어졌네? 근데 양은 어떻게 됐어? 한 놈은 내려가고 한 놈은 올라갔으니까 알 수가 없네. 이거잖아. 어때?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거든. 근데 틀리고 와. 이거 요번에 또 나와. 무슨 인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시험에 나온다 했어, 이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그런 내용을 알아두시고 거기 결론에 보게 되면 방향이 같을 때는 가격을 알 수가 없지만 방향이 다를 때는 거래량을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결론 지은 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뭐 결론이고 자시고 할 거 없이 그냥 적어놓고 균형의 법칙을 가지고서 연습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우리가 탄력성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그죠? 자, 탄력성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자, 탄력성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얼마큼 움직이느냐 이것을 보고자 하는 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공식을 머릿속에 담을 때 뭐라 하냐면 탄산수 중독이다라고 제가 입문 과정 할 때 설명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탄산수 중독됐다.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맞아요? 이것은 무슨 변수? 시작. 독립 변수의 변화율이에요. 변화율이란 얘기는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영어로 이자 모양의 탄력성이라는 것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시험에서는 탄력성을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분모와 분자의 관계를 읽을 때는 뭐 먼저 읽고 분모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뭐 읽으라 그랬다? 분자를 읽는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탄력성은 이론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탄력성은 독립변수에 대한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어요?
다시 무슨 변수에 대한?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합계론에서의 모든 공식은 분모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분자를 읽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계산이 아니래도 나중에 뒤에 보면 막 공식 많이 나오는 거 나오죠. 그게 전부 다가 분모 먼저 하고 분자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게 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탄력성은 시작. 탄력성은 독립 변수에 대한 종속 변수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력성에서는 제가 네 가지를 꼭 적어 드릴 건데 네 가지는 꼭 메모장에 적어 놓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외우시기 바래요. 첫 번째가 공식입니다. 공식은 어디 나와 있냐 하면요. 32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죠. 자, 그거 먼저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탄력성에 대한 공식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수요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요. 항상 절대값을 씌웠죠. 맞아요? 자, 요거 잠깐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요. 수요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향, 다른 방향, 다른 방향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큼은 가격을 측정하지 못해. 즉 탄력성을 가격을 측정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야,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만큼은 다시 수요의 무슨 탄력성 시작. 가격 탄력성만큼은 0 이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하 마이너스 나오게 되면 너 탄력성을 못 구해. 그래서 우리 약속하자. 마이너스가 안 나오도록 무슨 값을 입히자? 절대값을 입히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알겠죠? 그러면 자, 이렇게 입히는데요. 공식이 어떻게 된다? 시작. 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수요량에 뭐라고 나왔다? 변화율 이렇게 나와 있죠. 또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의 변화율 해서 앞자만 따서 뭐라고 읽자. 시작. 수가 이렇게 머릿속에 담으라 했어요.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시작. 수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무슨 값을 입혀라? 절대값을 입혀라. 이해 가셨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소득의 가격 탄력성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이때 우리가 보게 되면요. 수소예요. 죄송합니다. 수요의 소득이죠. 자, 소득. 그래서 여기는 수소예요. 똑같이 여기는 변화율. 그쵸? 여기도 똑같이 변화율. 그래서 요 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양? 시작. 수요량. 여기는요. 소득.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에 따라서 값을 표시할 때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해서는 절대값을 입히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절대값을 입히는 놈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가격 탄력성만 입혀라. 이해 갔나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소득에 대해서 보게 되면 플러스일 때는 무슨 제? 정상제. 거기 공식 보고 계시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 무슨 제? 열등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렬중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득일 때는 자, 소득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정렬중.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의 자, 소득 공식은 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가격 탄력성은 시작. 수가.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은요. 수소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 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거기 교차 탄력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렇게 나왔어요. 교차라고 하는 것은요. 타 재화끼리 엇갈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차 탄력성은요. 공식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제일 많이 틀리는데요. Y 수 X 가예요.
제일 많이 틀립니다. 즉 Y제하고요 X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을 아파트 수요량을 적고 아파트 가격을 적으면 안 돼. 알겠어요? 분명히 Y제, X제라는 얘기는 타제와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야 돼.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율과 가격의 뭐라고 그랬어요? 변화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 그랬다? Y수 X가 얘도 절대값을 입히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 교차 탄력성일 때는 제가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대보독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이시죠? 자, 대보독,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이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같이 대체제, 보완제, 독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누구만 소득만 정렬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다시 누구만 시작 소득에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공급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된다 시작 공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공급량의 무슨 율 변화 율분의 이런 얘기죠. 가격의 무슨 율 변화율. 그래서 공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탄력성에서 첫 번째 암기가 돼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공식 머릿속에 담고요. 들어갈게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머릿속에 이제 노트 정리하세요. 자, 탄력성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시작. 수가 소득은요. 수소 교차는요. Y수 X가 공급은요. 공가 이렇게 들어가죠. 시험 문제가 28회 때 엄청 어렵게 나왔습니다. 탄력성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제가 전에도 제가 특강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만 지금 추세가 어떻게 나냐면 앞부분이 있죠. 앞부분 쉬운 부분은 문제를 엄청 꼬고 있고 뒤에 부분이 있죠. 투자론서부터 이런 데는 쉽게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 경제론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예전에는 그냥 교차 탄력성 하나만 딱 물어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27회, 28회, 26회 지금 계속 연타석으로 보게 되면 두 개를 같이 물어보는 문제를 냅니다. 28회 때는요. 난이도까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탄력성 공부하실 때 정확히 해야 돼. 그러면 찍죠? 그러면 안 돼. 점수 안 나오거든.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이따 제가 이 탄력성 계산 안 하고 쉬운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서 계산하는 거를 가르쳐 줄 텐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벽하게 좀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탄력성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탄력성을 항상 1을 기준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뭐라고 표현하자. 시작.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뭐라 한다. 시작. 비탄력이다. 이 내용이 두 번째로 머릿속에 노트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탄력성은 무엇을 기준한다? 1. 그러면 탄력성이 1과 같을 때는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 이런 얘기고 탄력성이 무한대다라고 하게 되면 뭐라고 한다. 시작. 완전 탄력적이에요. 자, 탄력성이 자 예를 들어서 0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완전 비탄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얘네 둘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1보다 크면은 시작.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냐 하면 자,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나 소득이나 교차도 있지만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최초값으로 구하는 값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간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초값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요. 원래분의
변동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점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플러스분의 변동분으로 계산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최초값은요.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그 다음에 중간점은요. 플러스분의 변동분 이게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소득일 때는요. 소득일 때는 아까 플러스 마이너스 변화가 없을 때 알겠어요? 자, 소득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정열중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교차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대보독 이거.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 네 가지 제가 적어주신 거 있죠? 요것은 메모장에 꼭 적어주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다시 한번요. 소득일 때는 시작. 정열중. 그 다음에 교차일 때는요. 대보도.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변화율을 주게 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자, 뭐가 있냐면 price하고 quantity, 양을 준단 말이에요. 변화를 주는 것을 계산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격이 원래는 100원이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자, 가격이 상승했어요. 그래서 얼마로? 150원으로 상승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양은요 200개를 맨 처음에 100원일 때 200개를 사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수량은 늘어날까요? 줄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금 가격이 뭐 했어요? 상승했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 수요에 관련된 거라고 보자고요. 알겠죠? 자, 다시 이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그럼 질문, 가격이 지금 상승했어요. 그럼 양은 어쩌겠습니까?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한다, 하락한다? 하락하지요. 우리가 수요 법칙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양이 줄까요? 늘까요? 줄겠죠. 얼마로? 예를 들어 150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량은 줄어요. 알겠죠? 예.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두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는 최초값으로 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하나는 중간점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요의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시작. 가격 탄력성. 먼저 최초값으로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와 하나는 무슨 점? 시작. 중간점. 한번 볼까요? 자, 최초값으로 계산한다. 그러면 우리가 수타는 어떻게 계산이 돼요? 시작. 무슨 값을 입히고 절대값을 입히고 자, 그 다음에 수가 이렇게 쓰는 거 맞지요? 자, 아까 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시작. 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도 여기 쓸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자. 이때의 계산 방법은 최초값이다 또는 기초값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식이 아까 어찌 해야 된다고 그랬냐 하면 최초값일 때는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자고요. 얘도 원래분의 변동분. 자, 여기도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갔나요? 여기까지? 만약에 이게 변화율이면 그냥 이거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지금 가격의 변화와 양의 변화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원래라고 하는 것은 가격서부터 볼까요? 원래는 얼마였는데? 100원. 그죠? 그게 원래예요. 그럼 변동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100원짜리가 150원이 됐으니까 변동한 것은 얼마큼 뛰었어요? 그쵸? 50원이 변동분이에요. 이해갔나요? 자, 여기도 보자고요. 수요량도 봐요. 원래가 얼마예요? 200. 맞죠? 그 다음에 변동된 것은 그냥 50이 아니야. 여기다가 뭐라고 표시해야 돼? 마이너스 50. 다만
얘를 우리가 무슨 값을 입혔어요? 절대값을 입혔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는 양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계산할 때 얘네들이 뭐가 되고 분모가 되겠죠. 그럼 계산기 꺼내서 한번 해볼까요? 자, 200개 곱하기 50 하니까 1000 나오나? 만 나오네. 만 나오죠? 그럼 얘네가 뭐가 되고 시작 분모가 되는 거 맞지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00 곱하기 50 하니까 얼마 나와? 5000 나오는 거 맞지요? 하지만 절대값을 입혔기 때문에 마이너스라고 쓰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거꾸로 나눠주면 얼마? 시작 0.5 나와요? 자, 얘를 우리는 탄력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탄력성은 무엇을 기준한다 했다? 1. 그러면 1보다 작지? 그러면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 비탄력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 갔나요, 여기까지? 자, 이게 바로 최초점으로 구하는 방법이고, 자, 중간점으로 계산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중간점도 마찬가지. 무슨 값을 입혀라? 절대값. 자, 그 다음에 공식 똑같아. 수가. 맞아요? 다만 얘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아까 중간점은요. 시작. 플러스 분의 변동분이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플러스라 하는 것은 가격서부터 보자고요. 얘네 둘을 더하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250분의 얼마? 변동은 50이잖아요. 그죠? 플러스 분의 변동분이라고 그랬고요. 여기도 플러스 분의 변동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50분의 50 나오는 거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요도 플러스란 얘기는 얘네들을 뭐 하란 얘기야? 더 하란 얘기잖아. 맞죠? 얼마야? 시작. 350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 있는 애가 뭐가 된다고 그랬어? 분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계산기 잡고 자, 350 곱하기 얼마야? 50이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 나온다? 17,50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뭐가 된다? 분자의 값이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250 곱하기 50 하니까 얼마 나왔어? 12,50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얘네들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얼마 나왔어요? 에? 얼마? 시작. 0.7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0.73 해봐. 1이냐 작냐 이 차이지. 맞아요? 자, 그러면 1보다 작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상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최초값으로 나오냐? 중간점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공식이 중간점일 때는 어떻게? 시작. 플러스 분의 변동분이라는 얘기고 최초값일 때는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이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담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네 가지 한번 반복하고 교재에 우리 그 내용 나온 거 있지요? 그것은 집에 가서 꼭 반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면 요거 공식 하나 보고 교재에 있는 내용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여기 봐요. 자, 이제 머릿속에 노트 정리. 자, 눈 감으셔도 자신감이 있으면 눈 감아도 좋고, 알겠죠? 먼저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공식 시작. 수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득 탄력성이에요. 시작. 수소.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에요. Y수 X가. 공급의 탄력성이에요. 시작. 공가. 자, 탄력성은요. 1을 기준합니다. 1보다 크면은 다시 1보다 크면은 탄력적, 1보다 적으면 비탄력. 이해 갔어요? 자,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최초점하고요, 중간점이 있어요. 자, 최초점은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 자, 중간점은요, 시작. 플러스분의 변동분, 플러스분의 변동분.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소득일 때는요, 제가 뭐라고 그랬다? 플러스 값일 때는 정렬중. 그 다음에 교차일 때는요, 대보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눈 뜨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 페이지 34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4페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Q-1번 문제 나온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1번에 보시니까 뭐가 나왔느냐 봤더니 가격이 4% 인상됐다에다가 밑줄. 가격이 4% 인상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둘 다 오피스텔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0이라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 밑줄. 뭐야? 지금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려고 했더니 얘를 값을 줬네. 맞아요? 자, 2.0이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잠깐만 봐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됐지? 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맞아요?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2.0이라고 줬어요, 숫자를. 그 다음에 가격이 몇 % 인상됐대? 4%니까 0.04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나와 있지? 그럼 여기서 질문. 자, 우리 아까 수요 법칙에서 가격이 상승했잖아. 그러면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하락하는 거야, 이거.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 얘가 감소가 됐니? 증가가 됐니? 이것까지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서 분자의 값을 모를 때는 얘를 뭐 해줘? 곱해줘. 맞아요? 그럼 얘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한다? 얘를 나눠줘. 분모를 모를 때는 나눠줘. 얘에서 얘를 나눠주는 게 분모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분자를 모르는 거니까 2, 4, 8. 맞아요? 0.08 이렇게 나오죠? 얘를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곱하기 100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8%가 되겠죠. 8%가 증가야 감소야? 감소야. 근데 시험에 3번에는 증가, 4번에는 감소 이렇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수요는 뭐가 된다? 감소된다는 내용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자, 200원에서 150원으로 하락할 때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면 이건 최초값으로 해야 돼? 중간점으로 해야 돼? 이거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럼 문제상에서 거기 보니까 기초값으로 하라 이렇게 보이십니까? 그럼 이건 최초값으로 하라는 얘기지? 그럼 최초값은 공식이 어떻게 되지? 시작.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을 씌우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여기는 무슨 값을 입혀라? 절대값. 맞죠? 그래서 제가 그 옆에 풀이 과정을 보면 원래분의 변동분, 원래분의 변동분 해놓은 거 보이세요? 그래서 분모는 3,000이 나왔고 분자는 6,000이 나왔지. 그래서 탄력성의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2. 그러면 1보다 크다. 맞아요? 크니까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탄력이지. 이해 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의 탄력성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자, 소득의 탄력성은 아까 제가 공식이 어쩐다 시작 수소. 맞아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도 증가하게 되면 같은 방향이지. 무슨 제? 정상제. 질문. 소득 탄력성을 구할 때는 절대값을 입힌다. OX? 틀렸어. 알겠죠? 뭐만 입히라 했지? 가격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소득이 증가할 때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서 무슨 제? 시작. 정상제.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하는데 반대로 움직이면 뭐라고 했다? 열등제. 변화가 없어? 중간제. 기억하세요? 그럼 밑에 예제 보겠습니다. 자, 잘 봐요. 소득에다 밑줄. 소득이지? 맞아? 그러면 소득이야? 그러면 정렬 중이야? 대보득이야? 정렬 중이야. 알겠어요? 자, 소득이 증가에다 동글뱅이. 소득이 증가했지? 그러면 분명히 수요량이 나올 거야. 수요량이 감소하고에다 동글뱅이. 수요에다 밑줄 걷어요? 그럼 봐봐.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같은 방향이었어? 지금 반대 방향이었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면 정열중 중에서 누구야? 시작. 열등제가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열등제까지는 찾아낼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을 또 구해야 되잖아. 맞아? 그럴 때는 여기 봐. 여기 봐요. 그 제가 이거 특강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는 그런 인스턴트를 상당히 좋아하게 돼. 빨리 구하는 거 좀 가르쳐줘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이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정석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제가 있잖아요. 이 타 과목에 특히 회계나 뭐 이런 쪽에 과목을 하면 찍는 방법을 가르쳐 준 마지막 파이널 특강할 때 가르쳐 줘요. 근데 그거는 안 하려고 그래. 왜? 그게 정석이 흔들리거든. 그럼 그것만 요쪽만 차리게 되면 공부 안 하거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안 가르쳐 줘요. 학교론도 마찬가지거든. 만약에 이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죠? 자, 자, 시험 보러 갔어. 탄력성이 나왔네? 알겠죠? 그럼 계산하는 거하고 이게 나왔잖아. 그러게 되면 나가라 너 나가라 찍으면 안 돼. 딱 봐. 답이 보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식을 봐봐. 우리가 공식 어떻게 돼?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거든. 봐. 수가 수소, y수, x가 공과 이거 외웠잖아. 그러면 수요량하고 가격, 수요량, 소득 이렇게 되지?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작아. 분자의 값이 작아. 그래서 거기도 문제 봐봐. 누가 작아? 분자 값이 작지? 수요량이 5%잖아. 근데 감소했어. 그럼 감소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됐어. 자, 시험을 보러 갔다. 탄력성 나왔어. 계산 문제 풀 시간이 없어. 그러면 작은 놈에서 큰 거를 나눠. 알겠어요? 그럼 5 나누기 10 해봐. 얼마 나와? 0.5 나오지? 근데 앞에 수요량이 감소해서 증가해서 수요량이 뭐가 됐어? 감소해서 증가해서 감소했잖아. 그럼 감소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0.5가 나온다는 거지. 공식 모르더라도 나중에 시험 보러 갔는데 공식이 멘붕이 왔어. 잘 몰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나눠줘. 알겠어요? 다시 뭐 하라고? 시작.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나눠줘. 근데 감소야? 그럼 앞에 뭐가 붙어? 마이너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야 돼? 정열중 중에서 어디야? 열등제가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우리가 이 열등, 정상제, 열등제 이거는 방향성을 보고서도 되지만 그 값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거를 보고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이제 한번 볼까? 옆에 문제로 넘어가. 35페이지. 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이렇게 나와 있지? 거기다가 상승에다 동글뱅이. 물어볼게. 임대료는 가격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자, 임대료가 수요량은 5% 감소하고 이런 말 나와 있죠? 거기다 동글뱅이. 그 다음 또 물어볼게.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타재화지?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에다가 동글뱅이 증가했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지금 네모 박스에 기억과 니은을 물어봤잖아. 그러면 기억이 뭐라고 나와 있지?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물어봤지? 질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은 재화끼리 하는 거야? 다른 재화끼리 하는 거야?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누구랑 하는 거야, 이거는? 같은 재화, 다른 재화? 같은 재화야. 여기 봐요. 다른 재화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다시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재화야? 같은 재화야. 그럼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도 봐야 되고 소형 아파트는 소형 아파트를 보는 거야. 이해 갔어요? 다른 재화는 누구밖에 없다고? 교차밖에 없어. 알겠죠? 그러면 그기 봐. 기억은 뭐 물어봤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물어봤잖아. 그치? 그러면 소형 아파트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소형 아파트를 찾아봐. 그러면 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수요가 5% 감소에다가 동글뱅이 했어? 그럼 거기다가 한번 물어볼게. 자, 지금 소형 아파트만 보는 거야? 원래는 우리가 공식이 어떻게 돼? 시작. 수가 이렇게 들어가지? 맞아?
근데 가격 탄력성은 무슨 값을 입히라고 그랬지? 절대값. 그러니까 양수가 나오겠네? 그러면 내가 공식을 잊어먹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작은 놈에서 큰 놈 나눠주라고 그랬지? 그러면 5 나누기 10 하면 얼마 나와? 0.5 나오지? 근데 여기 감소됐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면 안 돼? 왜냐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슨 값을 입혔다고 그랬어? 절대값. 그러니까 0.5가 나오는 거야. 이해 갔어? 그 다음에 0.5는 1보다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탄력이야, 비탄력이야? 비탄력이 되겠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기억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시작. 비탄력. 만약에 수치로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시작. 0.5. 이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또 봐. 니은 봐. 요번에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물어봤어?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봤지. 그럼 이건 타재와끼리를 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이렇게 나와 있지. 임대료가 상승했잖아. 근데 오피스텔의 수요는 뭐 했어? 증가했지. 그럼 둘 다 같은 방향이야, 다른 방향이야? 둘 다 같은 방향이지. 타재와인데 같은 방향으로 흘렀잖아. 무슨 제? 자, 무슨 제? 대체제. 이거 지금 타재와끼리는 누구라고 그랬어? 교차라고 그랬지. 맞아? 교차일 때는 뭐라고 그랬어? 시작. 대보도. 이해 갔어요?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내용을 딱 보게 되면 이거를 우리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봐서 그런데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면 답이 보인다니까. 이해가죠?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마. 이 탄력성 나오는 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야. 저 뒤에 그 계산 공식을 여러 개 외워서 풀어내는 제끼는 문제가 있어요. 특히 그 감정평가 뒷부분에 보면 환원 이율 막 구하는 거 그런 거 버리고 나와. 공식 막 4-5개 같이 외워가지고 막 문제를 풀어 제끼는 거는 풀지 마. 머리 아파. 가뜩이나 혈압 올라가는데.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버리는데 이런 건 주워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진짜. 내가 지금 뭐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죽겠어 아주. 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